안녕하세요. 탭스장 강사 장보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독해는 오늘은 그 전체 파트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파트 1 문제, 빈칸 채워넣기 문제에 어느 정도의 문제풀이 스킬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빈칸 채워넣기 여러분 그동안 많이 풀어보셨을 텐데요. 얘는 단순하게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엔 상당히 좀 곤란하실 거고요. 해석에만 너무 급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파트 1 문제는 의도가 논리완성 문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문제풀이에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빈칸의 위치가 보통 이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나눠서 지문의 맨 앞부분, 중간 부분, 그리고 끝부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하실 적에 일단은 빈칸의 위치가 상당히 그 답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즉 결론은 빈칸의 근처에 답의 근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문장에 빈칸이 있을 때는요. 멀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뒤쪽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빈칸 바로 뒤에 있는 몇 개의 문장, 한두 개의 문장을 통해서 논리를 끌어다가 여기다 채워 넣으셔야 그 논리와 바로 뒤의 논리가 연결되는 논리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신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땐 좀 애매해질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앞부터 읽은 내용이 요약돼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쉬운 유형이고요. 근데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그다지 여기 들어갈 만한 내용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역시 바로 뒤에 빈칸 바로 뒤쪽에 답의 근거 오히려 거꾸로 뒤에서 앞쪽의 논리를 또 제어하기도 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라면 당연히 세 번째 유형이겠죠. 빈칸의 위치가 문장의 지문의 맨 끝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읽어 나가셔야 될 텐데 이럴 때 주의하실 게 너무 꼼꼼하게 해석에 치중하고 읽으시면요.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답을 고르실 때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따라서 일단 첫 문장은 혹시 주제문이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셔야겠지만 주제문이 나왔다고 판단되시면 중간 내용을 어느 정도 빨리빨리 해서 그 스키밍을 좀 하셔야겠고요. 훑어읽기 좀 하셔야겠고 그게 이제 빈칸의 근처에 다가올수록 좀 더 다시 속도를 늦춰서 답과 관련된 정보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깐 더 자세하게 읽어준다. 이런 작전으로 읽어주셔야겠습니다. 빈칸 채워넣기 문제 1번부터 16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중에서 1번부터 14번 문제는 내용 완성의 문제이고 15번, 16번 문제는 아시다시피 연결사 문제죠. 거의 대부분의 이 빈칸 채워넣기 문제들은 한 40초 정도의 평균에서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그보다 빨리 풀리는 문제도 있겠고 그보다 조금 더 10초, 20초 더 써야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제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가 관건이겠지만 가급적 평균 40초 정도 내에 이거를 끊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독해에서 파트 1을 제대로 공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전체적으로 300점 고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적어도 16문제 중에서 13개, 최소 13개 이상 맞출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300점을 받으실 때 그다지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300점대 진입하실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이제 단순히 줄줄줄 읽어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가면서 핵심 내용을 뽑아서 그 내용과 본문의 그 빈칸의 위치에 있는 정보에 부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자꾸 매치시켜보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갖고 계신 그 자료 제가 올려드린 거 다운 받으셨나요? 그거 하고 역시 아까처럼 문법과 마찬가지로 해설지와 같이 놓고 보시는데요. 주로 해설지 위주로 봐주시면 제가 해설지에다가 뭐를 표시해놨냐면 그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에 제가 볼드체와 또 이렇게 블락 표시해놨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까맣게 처리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그것과 빈칸의 논리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그거 위주로만 훑어보셔도 답이 이거구나라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번 문제의 특징은요. 제가 1번 문제 선택한 이유가 뭐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첫 문장에 빈칸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1번 문제. 오디세이는 이렇다라고 이렇다라는 논리를 잡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해석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근거 빈칸 바로 뒤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답을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뒤에 보니까 오디세이에 대한 정보를 고르려고 봤더니 뭐하래요? 바로 명령문 나왔죠? Any country. country 어디든 좋으니까 나라 한 군데를 터치해라. 그러면 이 오디세이가 tells you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다. 그러면요 이제 요거를 터치했을 때 뭔가 터치하는 대상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정보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런 거 이해하신 상태. 뭐가 알려져지는지 정보 구체적으로 찾아볼까요? 그 첫째 줄 끝에 보시면 the local time, the capital, the population, and other useful facts. 이런 것들을 알려준대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거든요. 뭐 지역 시간도 알려주죠. 그 나라의 수도도 알려주죠. 인구도 알려주죠. 그리고 기타 등등 유용한 사항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라를 찍었을 때, 선택했을 때 그 나라의 시간,
뭐 여러 가지 또 수도, 인구 이런 거 알려준다는 얘기는 이게 뭐랑 관련될 것이다. 선택지 A, B, C, D 보세요. A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Games. 나라를 선택했든지 저런 거 알려주는데 이게 게임이다. 조금 어색하죠. B번 보시면 저 그때 보시면 Atlas가 무슨 뜻이에요? 지도책. 지도죠, 지도? 지도를 지도에 있는 나라를 클릭했더니 거기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더라. 가장 논리적 연관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C는 어떻습니까? CD는 왜 나왔냐면, 본문 중에 보시면, 어디 있죠? 위에서 넷째 줄 중간에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 Facts on over 600 cities, 600개 이상의 도시에 관한 사실. 그대로 있죠, 표현이. 그리고 또 D는요, Native Music Selections. 본문에 어디 있어요? 두째 줄 끝에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 중에, 심지어는 못까지 그 나라 클릭하면 그 나라의 원래 민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음악까지도 연주해준다. 이런 것들이 본문에 그대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청해의 요령과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표현이 선택지에 있다고 한다면 빈칸 채워넣기에서는 가장 먼저 지워져야 될, 경계해야 될 오답으로서의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CD는 아예 그냥 쉽게 긁어내셨을 것 같고요. 대신 조금 헷갈리셨다면 이거 게임하는 건가라고 헷갈리셨을 텐데 게임보다는 이런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지도책이구나. 근데 터치했더니 알려주는 거 보니까 거기 또 중요한 정보가 Three-Dimensional Computerized Atlas. 컴퓨터상에서 3차원적으로 보여주는 입체 지도구나라는 걸 거기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Three-dimensional computerized 모르셨어도요. 아틀라스란 단어 하나만 알고 계셨어도 본문의 논리를 충분히 부합시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읽으시면 굳이 뒤에 있는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을 안 읽으셔도 답을 고르실 땐 크게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해석이나 아니면 어휘 같은 것들은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해석 연습이라든지 어휘 외우시는 건 그거 해설지 통해서 참조해서 해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답 고르는 요령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얘는 또 딱 보시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이 되는 거 아니? 2번 유형에 해당이 되죠. 빈칸의 위치가 중간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아까 좀 쉬운 문제 같으면 거기 앞까지, 빈칸 앞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데 그 좀 2% 부족하다 싶을 때는 한 칸만 더 가서 빈칸 뒤에서 논리 잡아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2번 문제 제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역시 조금 어려운 거, 이 밑에 거, 빈칸 뒤에 근거가 있는 걸 한번 선택을 해봤거든요. 보시면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셋째 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이거는 주장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누구나 알만한 경제적인 상식을 쭉 얘기했습니다. 밑에 해석 보셔서 다 확인하셨겠지만 회사가 클수록 이윤도 커진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수위를 넘어서면 너무 커지면 거대화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게 되죠? 다운사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 상식을 알려드린 거고요. 그게 주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빈칸 그 문장, 셋째 줄 중간에 빈칸 있는 문장 보실래요? This corporate downsizing, 기업의 이와 같은 downsizing, 규모 감소가, 축소가요. 어떻더라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상식적인 내용 갖고 도저히 그게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한 칸만 더 가자. 바로 뒤에 답의 근거가 있겠구나. 바로 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거대한 그 대기업들에서 either 하거나 or 했다고 얘기했죠. either 뭐 있는지 보세요. already downside. 이미 downsize를 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아직은 안 했지만 announced plans to do so.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회사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요거 두 문장 이미 했거나 조만간 할 거란다. 이걸 통해서 거기 선택지에 어떤 논리가 가장 부합되는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봅시다. A번 넣어보세요. It's no longer unusual.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다. 흔한 일이다 이 소리죠. 어떻습니까? 이미 많은 회사가 경험했거나 이미 좀 있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라 흔하게 누구나 경험한 일이다. 이것을 완성시켜준 논리 부합이 되겠고요. B번은요. 점점점 more expensive,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또 C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하고 정반대겠죠. rarely occurs니까 거의 일어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정반대의 논리겠고요. D는요. 이윤이 더 커질 것이다. 아니죠. 이게 단지 이제 이러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헷갈렸다면 B는 쉽게 지우셨을 것 같고요. D를 고르셔서 오답으로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운사이징 목적 자체가 이윤이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규모를 줄여서 다시 한번 이윤 창출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오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답을 D로 가셨겠지만 그 앞에 그 빈칸 있는 문장 중에 this corporate downsizing 이러한 기업의 그 규모 감소, 규모 축소가 이렇더라라는 내용에 바로 뒷문장 근거 보시면 이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는 너무 거기서 비약을 해버리신 거죠. 논리적 비약입니다. 정답을 해서 D가 아니고 A번 잡아주자라는 논리. 보통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시는데 파트 1에서 2개는 확실히 지우겠다. 근데 항상 2개가 남아서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상식적인 오답이 들어가 있을 거 예상하셔야 돼요. 누구든 조금만 생각하면 그 오답이 답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바로 뒤에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얘가 아니고 이거겠구나. 거기서 한 칸만 조금만 더 전진하시면 답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요령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시험 보실 때 항상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시면요. 얘는 또 왜 골랐는지 눈치채지셨죠? 빈칸의 위치가 맨 끝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 했었어요? 보통 앞쪽에 있는 내용보다는 빈칸의 근처에 가서 좀 더 답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빨리 그냥 훑어만 줘라라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첫 문장에서 이제 superstition, 미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일반론을 드렸고 그 가운데 for example이 왔기 때문에 더더더군다나 첫째 줄부터 한 넷째 줄까지는 그다지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가 없으니 훑어서 그냥 무슨 내용이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정답의 근거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명백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냥 superstition, 미신에 관련된 몇 가지 사례 이런 게 미신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용도였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관심 가지셔야 됐다면 넷째 줄 끝에 이제 빈칸과 관련돼서요. such beliefs, 그럼 미신과 관련된 믿음들이 superstitions 다 미신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걸 미신이라 하느냐? 예를 들어 그 앞에 아까 읽으셨던 그 토끼의 발을 들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더라. 아니면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가 앞으로 지나가면 불운이 온다더라. 이런 예들이 왜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여기게 되느냐? Because 넷째 줄, 다섯째 줄 보시면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the action, 어떤 행위와 또 the event it foretells, 그 행위가 암시하는 앞으로의 어떤 사건, 불운이 온다든지 행운이 온다 이런 사건들이 다 이렇기 때문이더라. 이렇기 때문에 걔가 미신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에 들어갈 그 행동과 그 행동에 인해서 일어나게 될 예측될 어떤 사건들이 이렇다더라라는 그 근거가 도저히 앞에 있는 내용 갖고는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밑줄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For instance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인데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여기 해줬을 때는 여기 들어가게 될 논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부연 설명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주면서 예시를 통해서 여기서 근거 잡아서 이거랑 가장 관련이 있는 논리를 여기다 역으로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For instance 놓치면 안 되겠죠? 빈칸 뒤쪽에 정답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뒤쪽으로 해서 보시면 For instance the rabbit foot 아까 얘기했던 그 토끼발 들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라는 그 믿음 자체가요. 뒤에 왜 그런 사람들이 그 행운이 그런 그 토끼발 들고 다니는 게 그 행운을 가져온다고 왜 믿게 됐느냐? 저 뒤에 보시면 fertility, 다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여기 있는 말, 토끼발을 들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 근데 그것은 다산과 연관이 있다. 여기서 약간의 여기 추론이 좀 개입되겠죠. 옛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노동력이 그 사람의 또 부의 상징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노동력이 풍부해진다는 얘기니까 그것이 또 부를 가져다 주고 부를 가져다 주는 건 행운을 의미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여기다 적용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자식 많이 낳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었다. 행운으로 알고 있었다. 근데 그걸 상징하는 게 토끼발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결정적인 단서 그래서 be associated with 뭐뭐랑 연관이 있더라. 이것과 이것은 연관이 있더라. 요거를 잡아줘다 역으로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한번 훑어볼까요? A번은요. 아까 제가 분명히 앞에서 1, 2번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본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표현은 절대로 답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둘째 줄 앞에 보시면 unrelated event 나와 있죠? 관련이 없는 사건. 이게 들어가 있는 선택지가 답일 리가 없습니다. A번 제껴주시고요. B번은요. B번과 D번의 공통점 보실래요? 단순하게 B번, D번은 good luck이다, bad luck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행운이다, 불운이다.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행운, 불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뒤에 있었던 토끼발이 다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 앞에 무슨 내용? 이게 지금 전통적인 어떤 관념하고 개념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끌어나가셔야겠습니다. 정답 C에 보시면 traditionally thought to be connected 하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각각의 사건과 행위와 그 행위가 암시하는 어떤 사건, 행운이나 불운이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개념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동의어 쓴 거 보이시죠? 뒤에 be associated with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는 be connect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동의어 처리가 돼야 되겠지. 앞에서처럼 똑같은 말, good luck, bad luck, unrelated 이런 단어가 거기에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적용하실 수 있겠어요. 요거를 근거로 답이 B번이다. 몇 번이죠? C번이다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내용 결국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 빈칸 뒤에 있는 논리가 답을 결정하는 정확한 논리였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을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예제를 통해서
빈칸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그거랑 관련돼서 답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지 한번 연습해 보셨고요. 지금 4번, 5번 예제들은 각각 연결사 문제를 제가 드렸는데 연결사 문제는 가장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겠죠. 아주 단순하게 푸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빈칸 바로 앞에 논리와 빈칸 바로 뒤의 논리가 선택지 A, B, C, D에 있는 그 논리적 연결사들 중에 어느 게 그 중간에 들어가야 이 앞뒤의 논리가 충분히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매치될 수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주신 거거든요.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그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으니까 단순 논리로 접근해 봅시다. 4번 보시면요. 빈칸 바로 앞에 무슨 내용 나왔죠? 빈칸 바로 앞. 둘째 줄 중간에 있는 문장. The first solar cells 최초에 나왔던 그 태양열 전지가 expensive하고 inefficient 단점을 지적했죠. 너무 비용도 비싸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근데 빈칸 뒤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까? Newest solar cell, 최근에 나온 solar cell, 태양열 전지들은 거기 나왔죠. More efficiently,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more cheaply,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 앞뒤 내용이 단어 자체가 정반대 논리를 얘기하고 있죠. 비효율적이다, 비싸다. 뒤에 가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저렴하다. 당연히 선택지 중에 두 개의 반전의 논리를 담고 있는 선택지 몇 번? D번 잡아주셨어야겠죠. However, 그러나 최신 거는 이렇더라. 얘기를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거기다가 각각의 선택지들 moreover, because, beside의 그 의미, 활용도를 쭉 밑에 써드렸거든요. 예문 넣어드리고 의미 넣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얘는 이런 논리구나. 절대로 주의하실 게 한국말로 억지로 번역해서 뭐 게다가 이렇게 말 투입하지 마시고 거기에 영영의 뜻으로 넣어드렸던 뜻을 잘 의미를 파악을 좀 해주시고 그런 식의 이런 용도로 이런 예문에서 쓰는구나라는 거를 한 번만 더 적용해보시고 시험장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해보면 연결사 문제. 얘도 마찬가지죠. 빈칸 앞에 보시면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금 전체적인 구조가 이 전체 문장 한번 훑어보신 분이라면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은 이렇더라 하고 얘기 나오고요. 근데 그와는 다르게 미국인들은 이렇더라 사례가 1번 하고 빈칸이 주어지고 그리고 2번 하고 사례가 나오고 다시 끝에 가서 뭐가 됐어요? 근데 또 유럽인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요. 유럽인의 논리는 우리한테 필요 없었어요. 빈칸의 위치가 어차피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1번, 2번의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앞에 있는 유럽 사람들의 논리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유럽 사람들의 생각과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나 여기 빈칸의 위치만 보자고 하는 미국인들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저렇게도 생각하더라. 똑같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셨어야 되거든요. 이 글의 함정 자체가 전체 글의 주제를 보면 다르다가 포인트지만 가운데 빈칸만 보면 같다가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굉장히 쉽게 가실 수 있었던 문제인데 괜히 쓸데없이 전체적인 내용에 포커스 두시게 되면 선택지는 엉뚱한 또 그 선택지를 골라버리시게 되겠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앞에도 빈칸 바로 앞에 무슨 논리 있죠? 그 상사의 집에 inviting boss, 상사를 우리 부하 직원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 대접했을 때 우리 집을 상사한테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 You're a hard worker, you have aspiration. 나는 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빈칸 뒤에도 어떤 논리가 나왔어요? 오히려 거꾸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집에 초대해서 의리의리한 집을 보여줬을 때는 그 부하 직원 입장에서 이게 뭐야? 왜 잘난 척 이게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직장 동료나 상사들을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 대접하는 거가 각각의 긍정적인 그 의미를 전달한다. 여기도 긍정적인 의미, 여기도 긍정적인 의미. 이렇게 두 개 이어준 똑같은 사례, similarly가 거기 C번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사 문제는 아까 보셨듯이 너무 멀리, 너무 깊이 보는 것보다 그 해당되는 부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서 논리를 빨리 잡아내시는 게 오히려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고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도 밑에 보시면 각각의 선택지에 들어있는 연결사들 제가 용도별로 해서 영영사전식 정의하고 실제 쓰이는 예문들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절대 한국말로 번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의미 그대로 영영의 의미 그대로 해서 거기다 투입해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월 기출문제 문법과 독해에 걸쳐서 좀 긴 시간이었긴 했는데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곡차곡 이걸 쌓아 나가시면 탭스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극복되거나 정복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다라는 거 해보셔서 너무나 잘하실 거고요. 조금 더 힘내셔서 한 달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 나가신다는 느낌 드시면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 원하시는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